승마제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말 보건관리 9회 시험 3부 시작하겠습니다. 63 다음에 설명에 알맞은 것은 주기적으로 말의 눈이 뿌옇게 변하는 데서 생긴 이름이며 정식 명칭은 재발성 포도막염이다. 1. 백내장 2. 각막염 3. 월맹증 4. 안검열상. 정답은 3번 월맹증이죠. 다 안과 질병에 관한 설명인데 이것도 꼭 한 번씩 시험이 나오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 이상으로 안구가 혼탁해진 것, 눈 전체가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시면 백내장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막은 눈동자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투명한 막인데 이곳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지는 질병이 생길 때를 각막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교나 경주 중에 모래가 눈에 튀어서 자극을 크게 줄 때 미세하게 각막에 손상이 생기거나 찢어져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월맹증 이게 답인데 이게 이제 월맹증이 항상 뿌연 게 아니라 뿌였다 안 뿌였다 뿌였다 안 뿌였다 이렇게 돼서 생긴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월맹증이 시력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심하면은 안구를 적출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상 면역 반응으로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안검열상 같은 경우에 이제 눈꺼풀이 찢어지는 건데 이제 망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미말이나 다른 말에게 부딪히거나 차이는 경우가 많고요. 경주말은 경주 직후에 눈이나 눈꺼풀이 손상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이제 눈동자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찢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시험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눈꺼풀이 찢어지면 조직이 덜렁거리는데 절대 떼버리면 안 된다. 조금이라고 붙어있는 조직이 꼭 있어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절대로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문제 내기는 좋잖아요. 근데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왠지 이렇게 어쨌든 눈꺼풀 조금만 남아 있어도 떼면 안 돼. 덜렁거리다 떼면 안 됩니다. 꼭 치료할 때 써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64 국내 말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본뇌염 2. 동부말뇌염 3. 말인플루엔자 4. 말비강폐렴 가로하고 말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 책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4가지 백신, 일본뇌염, 말인플루엔자, 말선역, 말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걸리는 질병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많이 걸리는 질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걸리는 질병 종류로 백신을 하겠죠. 근데 이제 동부말뇌염이다라고 하면은 동부가 어디 동부를 말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동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질병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통상 일본 뇌염하고 인플루엔자는 사람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렴이어서 백신 맞아야 된다 이런 그거는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나서 2번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그래서 167조 그쪽 파트에 국내 말에게 사용되고 있는 예방 백신 요게 나오는데 일본 내염은 일본 내염 비활성화 백신 그리고 말 인플루엔자가 인플루엔자 사독 백신 그리고 말 선역은 선역균 파괴 추출물 그리고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비강 폐렴균 사독 백신 이런 식으로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65 다음 발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가는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되는 면역을 말하며 나는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항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말의 모체항체가 이에 해당한다. 말의 모체항체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는 면역 글로불린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고 출산 18시간 동안 나오는 모체의 소유를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다. 1. 가 수동면역, 나 선천면역. 2. 가 획득면역, 나 능동면역. 3. 가 능동면역, 나 수동면역. 4. 가 수동면역, 나 획득면역. 정답은 3번이고요. 일단은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를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선천면역과 획득면역 이게 하나의 분류고요. 능동면역과 수동면역 이게 하나의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아서 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게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능동면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지나면 약해지니까 좀 간격을 지속적으로 맞아서 이제 항체를 유지시키는 이런 그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수동 면역은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항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모체의 초유를 섭취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천하고 획득 같은 경우에는 선천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 그리고 획득은 나중에 얻어지는 면역. 그래서 그 특정 질병에 걸려서 그, 그 질병을 이겨내서 면역이 됐든 예방접종 같은 걸로 해서 그 이겨냈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획득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능동 면역하고 획득 면역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 선천 획득, 능동 수동 요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66.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독이란 미생물 중에서 병원체만 죽이거나 그 수를 감소시켜 병원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담그는 소독조는 사람과 말이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사람의 신발이나 말의 발굽에 오물을 소독하며 이에 사용하는 소독약은 값도 저렴하고 오물에 강하게 침투하는 것이 좋다. 3. 말을 마방에 들여놓은 채로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소독력이 강한 크레졸 분무 소독이 적합하다. 4. 사산, 유산한 태반, 폐사동물은 소각 준비를 갖춘 기관에 반입하여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각 처리하고 수송 차량 반입 상자는 마사에 준한 소독을 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소독 중요하죠. 어쨌든 그 코로나 때문에 맨날 소독하고 있는 우리들도 어쨌든 그냥 씁쓸하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특히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밟고 지나가니까 그 뭐 비싼 거 쓰기는 좀 어렵고 저렴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계속 오물이 묻어서 그리고 오물을 묻어서 밖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오물에 강하게 침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꼭 크레졸이 강한지 안 강한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마방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홍키파를 막 세게 뿌리고 제가 그 방에 있으면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마방에 들어놓은 채로 소독할 때는 소독력이 약한 거를 써야겠죠. 강한 거를 쓰면은 제가 죽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답을 좀 쉽게 고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사산이나 유산한 태아라든가 그런 폐사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인균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른 말과 접촉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책에 있는 표현을
읽어드리면 이제 말을 마방에 들여놓은 채 소독을 실시할 때는 말에게 독성이 적은 계면활성제가 적합하다. 그리고 말을 마사 밖에 꺼내어 실시할 경우에는 크레졸, 크롤크레졸, 양이온 계면활성제, 표백분 용액, 염기성 염산소다액 등이 분무 소독에 적당하다. 어쨌든 이렇게 연기 막 뿌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강하게 하고 대신에 이런 약품 연기니까 소독 직후에 마사나 마방에 말을 집어넣어도 해는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구충한다. 2. 구충제 선택 시 약효의 범위와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3. 출산을 앞둔 말에게는 구충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4. 구충제 투여와 동시에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저는 이거 한참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도 임산부한테 약 안 주잖아요. 그래서 3번도 옳은 거고 1, 2, 4번도 아무리 읽어봐도 옳은 거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1, 2, 4번은 좀 명확하게 구충 프로그램에 맞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3번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얻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출산을 앞둔 암말에 대한 구충제 투여는 망아지 출산 직후에 감염을 예방하는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임신 시기에 따라 구충제 투여 여부와 그 위험도가 달라지므로 시기를 잘 파악하여 구충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은 임산부가 너무 힘들면 약을 처방하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먹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쓰긴 하는데 이제 말 같은 경우에도 임신 시기에 따라서 투여 여부나 위험도를 신중히 파악해서 일단 구충을 해야 어쨌든 그런 구충제 투여를 위해서 망아지 출산 직후에 그 감염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구충제 투여와 동시에 환경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딱 문구는 없는데 그 구충 프로그램 그 파트에 기생충의 생활환경 조절을 효과적인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환경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대부분 방목지라든가 이런 데서 풀 뜯어 먹다가 걸리는 건데 구충 그 환경도 같이 조절이 안 되면 어쨌든 구충의 효과가 반감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 다음 내용은 어떤 전염성 질병에 대한 설명인가? 말에서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전염병으로 상부 호흡기의 염증과 주위 림프샘의 농양 형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원인체는 연쇄상구균인 스트랩토코쿠스 에퀴에 의해 발생하는 접촉성 전염병이다. 주로 집단 사육 중인 어린 말에 많이 발생한다. 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수양성, 점액성, 노란색의 화농성 콧물이 나오고 하악 림프절이 종대되거나 노양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진단은 배출한 분비물을 채취하여 세균 배양하여 진단한다.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농은 외과적으로 절개하여 배출 치료하기도 한다. 1. 클로스트리듐증 2. 말 비저 3. 선역 4. 말 허피스 감염증 정답은 3번이고요. 해당 문제는 선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선역 이거는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선역은 꼭 외우세요. 그러면은 그 선역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든 아니면 그 문제의 4개 중에 하나로 나오든 선역은 항상 나오니까 선역은 꼭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그 선역은 여기 지금 설명에 나온 이 부분도 이제 있지만은 어쨌든 이 화농성 삼춘물이 나오기 때문에 감염말의 코나 코인드에서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한자로 선역랑 비슷하다고 해서 선역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그런 호흡기 소리, 선역 이런 말 나오면 이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설명은 드릴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일주일 남겨놓고 바짝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관 클로스트 리듬증, 요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나와봤자 제목 정도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긴 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클로스트 리듬증은 클로스트 리듬 퍼프링겐스에 의한 심각하고 치명적인 급성 대장염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그 대장염이나 살모넬라증 이런 거랑 비슷해가지고 감별하는 게 좀 진단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균이 그 살면서 그 발산하는 그런 독소 때문에 발생하고요.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가 많고 뭐 무기력감, 고열과 설사, 그 빠른 맥박 뭐 이런 게 해서 설사가 좀 많이 하다 보면 쇼크나 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로리스튬 퍼프링게스의 망아지의 장염 소견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이런 질병을 유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인데요. 비전은 이것도 뭐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이게 말, 당나귀, 노새, 얼룩말 이런 말과동물과 고양이, 동물, 사람, 드물게는 개, 사냥, 면양, 낙타 뭐 이런 동물들의 호흡기계와 피부의 결절이나 궤양이 생기는 만성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슈도모나스 말레이가 원인체고요. 걸리고 나서 2주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2주부터 나타나요. 얘도 호흡기계 질병이 좀 대부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비전은 백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돼도 면역도 없고 그냥 복균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면은 도태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선역 이제 그 문제 정답인데 그 보면 선역 하면은 그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붓는 거에 대한 증상이 좋게 그 목 뒤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그림 주고 맞춰라 이런 거 문제가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면은 흉부 뒤쪽에 림프샘이 붙는 거 그게 요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 그림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요게 이제 이건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바이러스 질병인데요. 그래서 뭐 고열, 기침,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 그리고 임신 말기에는 유사산, 어린 망아지에는 폐렴, 그리고 신경 증상 마비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부터 초겨울에 걸쳐서 망아지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좀 불쌍하긴 하지만 망아지하고 임신말을 격리해서 좀 사육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보건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봐야 되는데 솔직히 기분 좋은 사진 모습은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은 붙였으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말 보건관리 9회 시험 3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